한때 노후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60세에 퇴직하고 자녀를 모두 독립시키면 시골에 내려가 텃밭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는 것. 국민연금이 매달 나오고 집 한 채 있으면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고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 구조는 급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모 세대의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준비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현실 앞에서 당황하고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5세 김모 씨는 퇴직 후 은퇴자 모임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준비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처럼 살 수가 없다. 김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160만 원이 나오고 아내의 연금 90만 원을 합쳐도 생활비로는 빠듯했습니다. 부부 둘이 매달 300만 원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했지만 전기세 관리비, 건강보험료, 교통비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외식 한 번, 병원 진료 한 번이 쌓여 결국 매달 적자가 났습니다. 김 씨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70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이제 막 65세다. 남은 30년을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털어놓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우리의 노후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은퇴일의 끝이었지만 지금은 은퇴 삶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퇴직하면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사람은 70%가 넘지만 정작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0%는 건강 문제, 기술 부족, 일자리 없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즉 일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한 재정적 기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집 한 채와 연금이면 된다는 공식이 통했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면 자산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최근 만난 68세 여성 박 씨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주택을 짓고 남은 돈으로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40% 이상 늘었고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입이 줄었습니다. 결국 집 일부를 임대해 월세를 받아야 했습니다. 박 씨는 집값이 올라서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현금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적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노후의 평온이 행복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노후의 의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일로 정체성을 쌓아온 세대가 일과 함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은퇴 후 무료함, 외로움, 쓸모없다는 감정이 밀려오면서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 62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돈보다 그게 더 견디기 힘들다. 사회적 기준 또한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노후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 세대도 각자 살아가기 바쁩니다. 부모 세대는 여전히 자식이 내 노후 보험이라 믿지만 자식 세대는 부모의 경제적 독립을 당연시합니다. 세대 간 기대의 간극이 커지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너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 정도는 도와줘야지라는 말과 이젠 아버지도 스스로 좀 하셔야죠라는 대화는 서로 다른 시대의 언어가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결국 가족 안에서도 노후의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노후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설계해야 하는 길이라고. 60세 이후는 더 이상 여생이 아니라 제2의 생애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바뀌고 수명은 길어지며 관계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노후의 기준은 여전히 19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은퇴하면 쉬자, 집 한 채면 된다, 자식이 도와줄 거다라는 세 문장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대신 은퇴 후에도 배워야 한다,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가 새로운 노후의 3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돈보다 업데이트입니다. 경제적 구조, 사회적 관계, 심리적 정체성 모두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는 아직 옛날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를 묻는 데서 출발합니다. 과거의 부모 세대는 평균 70세를 살았고 지금의 우리는 90세를 바라봅니다. 그 20년의 차이는 단순히 수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전의 노후는 마무리였지만 지금의 노후는 재시작입니다. 이제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노후의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옛날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좁히는 사람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것입니다. 노후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과거의 부모 세대는 은퇴 끝이라는 단순한 등식 속에서 살았다. 회사에서 물러나면 인생의 뒷자락에 들어서는 것이었고 그때부터는 자녀의 결혼을 돕고 손주를 돌보며 남은 시간은 조용히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고 의료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수명을 길게 만들었다. 문제는 그 늘어난 30년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생 2막의 길이가 인생 1막만큼 길어졌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휴식의 시작으로만 본다. 퇴직한 60대 초반의 박 선생은 한때 유명 사립고 교사였다. 30년 넘게 학생을 가르치며 안정된 삶을 누렸고 퇴직 후에도 연금이 매달 250만 원 정도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괜찮은 은퇴자라 생각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마음속 공허함이 커졌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처음엔 낯설었고 그 자유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하루의 목적이 사라지자 시간은 흐르지 않고 정체됐다. 그는 연금이 있어도 하루를 버티기 어렵더라고 말했다. 재정적 안정보다 심리적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이처럼 지금의 노후는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20세기 중반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 퇴직금을 받으면 일단 집부터 사거나 농촌으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현실은 낭만이 아니다. 도시에서 30년을 살던 부부가 갑자기 산골에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을 사회의 폐쇄성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기촌이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과 인간관계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노후의 소비다. 과거엔 은퇴 후 지출이 줄어든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의료비, 통신비, 여행비, 문화비, 심지어 자녀 지원비까지 노년의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체감적으로 더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고정 수입은 줄어드는데 필수 지출은 줄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그런데 그 불안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감정 때문이다. 그래서 노후를 잘 산다는 건 결국 돈을 잘 쓰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는 상실의 사건이다. 일터에서의 역할, 사회적 인정, 시간의 구조 그리고 나의 정체성까지 한꺼번에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그 공백을 취미로 채우려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골프나 여행, 그림 같은 취미는 즐거움이 아니라 시간을 메우는 도구가 되면 금세 지루해진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의미의 재구성이다. 나라는 존재가 다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사회 안에서 어디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다. 심리상담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은 쓸모없음의 감정이라고.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빠르게 위축된다. 그래서 지금의 노년에게 필요한 건 복지보다 관계다. 복지관 프로그램보다 더 절실한 건 함께 식사할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작은 일이라도 함께할 동료다. 관계는 경제력보다 오래간다. 그리고 그 관계를 새로 만드는 힘이 바로 업데이트된 노후의 핵심이다. 이제는 사회적 기준도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과거엔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노후가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독립적인 관계로 존재하는 노후가 이상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돌봄과 의존의 구조를 벗어나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파트너십으로 바뀌어야 한다. 나는 너에게 의지하지 않겠다와 나는 당신의 삶을 존중한다는 말은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세대의 계약이다. 그런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부모 세대는 계속 상처받고 자녀 세대는 계속 부담을 느낀다. 한편 전문가들은 노후의 성공을 결정짓는 세 가지 축으로 재정, 관계, 의미를 꼽는다. 재정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지만 관계는 외로움을 막고 의미는 삶을 지속하게 만든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불안은 시작된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를 유지하려면 한 가지 공통된 태도가 필요하다. 바로 배움이다. 노후는 배움이 멈추는 시점이 아니라 배움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을 배우고 나이 들매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준비된 노후다. 한 70세 남성은 매일 스마트폰으로 외국 뉴스를 보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내가 세상에 뒤처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노후를 지키는 건 자산이 아니라 학습력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배움이 곧 생존이다. 결국 노후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은 단순히 돈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며 적응하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가의 문제다. 우리가 여전히 옛날의 노후에 살고 있는 이유는 익숙한 안전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은 은행에, 자식이 곁에, 건강은 적당이라는 공식이 한때는 옳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위험하다. 시대는 불확실성을 높였고 기술은 속도를 바꿨으며 관계는 거리감을 만들었다. 이제 노후의 안전은 정답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서 온다. 결국 중요한 건 노후의 기준을 내 안에서 새로 세우는 일이다. 과거의 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불안하고 현재의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세운 사람은 평온하다. 어떤 이는 연금 200만 원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이는 500만 원을 받아도 불안하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버틸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 그것이 새로운 시대 은퇴 설계다. 노후의 기준은 이제 사회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삶이 기준이 된다. 평균 수명이나 연금액 같은 숫자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의 리듬과 가치관이 노후의 품질을 결정한다. 과거의 부모 세대가 모두가 같은 노후를 살았다면 지금의 세대는 모두가 다른 노후를 살아야 한다. 그것이 불안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의 선언이기도 하다. 노후의 기준은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방식을 붙잡고 있다. 바뀐 세상에서 옛날의 답으로 살아가면 결국 길을 잃게 된다. 이제 필요한 건 과거를 버리는 용기다. 우리가 알고 있던 노후는 끝났다. 새로운 노후는 시작됐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나는 지금 시대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는 데서 출발한다.